네, 서울시는요, 지난 2014년 2030 서울 플랜을 선보이면서 20년 후에 이 서울의 미래상의 발전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강북의 또 어떤 지역을 보면 될지 자세히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사실 강북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실 강북의 많은 인구를 강남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학군, 강북에 있는 유명한 중고등학교들을 이제 강남으로 보내자, 학군이 이동하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동을 대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강남이 됐죠. 이제 2020년 또 2030년이면 이제는 다시 또 그때 시절과 마찬가지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강북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강북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 강북 시대 얘기는 제가 한 20년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 당시도 제가 강북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마 서서히 피부로 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의 2030년, 2030의 서울시 도시계획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서울시 개발 계획을 보면은요, 사실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90%가 다 강북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방안 뉴타운이라든가 장위 뉴타운이라든가 또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가 성수동 쪽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 최근에 아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상기 신도시도 이제 새로 발표가 됐고 노량진 쪽의 뉴타운 또 한남 뉴타운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유례 없는 엄청난 타운이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타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강북 지역인데요. 물론 강남도 어느 정도의 개발이 계획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 쪽은 뉴타운이기보다는 재건축들이 많이 남아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도가 있는 것이 대치은마 쪽 아니겠습니까? 대치은마 쪽이라든가 잠실 주공 5단지 이런 몇 개 정도의 재건축 단지만 개발이 지금 계획돼 있지. 그 이외에 강남 쪽에 어떤 뉴타운 형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내다볼 때 이제는 강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여러분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북이지만 강북도 엄청나게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북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구입니다. 종로구, 또 하나가 중구, 그다음에 용산구입니다. 이 세 가지 구가 사실 강북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강북 시대의 이 세 가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강북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아마 부동산 가치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2030 도시계획도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사실 이 강북 시대에 있어서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앞으로 역사, 문화, 예술의 어떤 주요 거점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핵심
그 포인트 지점이 세종로 쪽이죠. 세종로 주변에 쇼핑이라든가 관광에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도시가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 모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눈여겨할 수 있는 관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관광만 해가지고 재미없죠. 쇼핑입니다. 국내 외국인들이 사실 쇼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간들이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저 역시 쇼핑이나 문화나 이 관광 이 세 가지를 강북 지역에 특화시키겠다라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만큼 강북시대는 인구가 모이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이제 충족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서울에 이제 그 2030년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세 곳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곳이 한양도심이라고 하는 도심인데요. 이게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실 서울의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강남이 아니라요. 강북의 광화문이 앞으로 주요 도심이 될 것이고, 오래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1도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추후에 3도심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의 어떤 한 도심,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도심, 또 한 군데가 우측에 있는 강남에 있는 도심입니다. 이 세 가지 도심이 앞으로 서울의 주요 삼각축이 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흥미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축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보시는 대로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용산 시대가 이제 또 열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용산이라고 하는 용산구는 이 서울의 삼각축에서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은요, 아마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아마 국내에서 아마 최고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보일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용산, 신용산역이나 용산 쪽 여러분 걸어 다니시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빌딩이 아모레퍼시픽 본사 빌딩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아마 명실공히 최고의 빌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빌딩인데요. 아무튼 용산구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또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번에 군사시설이 이제 미군 기지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공원입니다. 용산공원. 이제 용산민족공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용산공원이 뉴욕에 있는 맨해튼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보다 거의 버금가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도시에 100만 평 가까이 되는, 정확하게는 92만 평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거의 여의도 면적과 거의 맞먹는 면적인데요. 이만한 큰 면적에 아마 대단히 그런 최고의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의 어떤 가치 상승에 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용산 지역은 또 남단 쪽에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강변을 낀 이런 공원은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아마 지역이 될 것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3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대문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주요 중심 쇼핑센터로 발전할 것이고요. 이쪽에 마포 공덕 지역도 앞으로 교통의 중심지로 갈 것이고요. 한남지구, 한남 뉴타운 지역도 아마 이런 상계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우리가 미아 지역이라든가 청량리 왕십리 지역이라든가 연신내 불강 지역이라든가 상암 수색 이런 지역, 또 신촌 지역이 있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양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와 강남 도심 중에서도 용산 쪽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남 지구 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 축에 들어오는 지역이 앞으로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축에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남 뉴타운,
한라운, 용산, 마포, 공덕입니다. 이 세 가지 지역이 가장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이제 앞으로 어디냐, 이제 말씀드린 광화문도 있겠지만요. 사실 서울역 용산이 앞으로 모든 교통 발달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고, 역사 도시면 관문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아마 엄청난 허브를 역할을 할 것이 이제 서울역인데요. 서울역으로 내려오면 이제 용산역이 있는데, 용산역하고 서울역하고의 이런 그 주기적인 관계는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서울역 지역이 발전하면 용산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동대문 지역이라든가 한남 지구가 사실 서울의 중심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강북의 테헤란로, 사실 뭐 여러분 뭐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제 강남의 테헤란로의 버금가는 강북의 테헤란로가 조만간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강북의 테헤란로가 어딘지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강북 중에서도 사실 이 한강대로 4.2km 길이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길인데요. 이게 그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서울역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 이 서울역까지의 이 길이 한강대로인데요. 이 한강대로가 야심차게 이제 테헤란로에 버금가는 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강대로가 엄청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강대로에 근접해 있는 또 주거용 부동산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또 어떤 토지에 뭐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용산이나 뭐 서울의 강북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눈에 좀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아직도 제가 뭐 한강대로를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아직도 개발이 덜 되고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로상에 상당히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사통팔달로 GTX가 이제 연결이 돼서 서울의 많은 사통팔달에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꼭 좀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에 전철역이 하나 생기고 전철 정거장이 하나 생긴다. 그게 생긴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착각입니다. 우리 지하철을 보면은요, 환승역이라 그러죠. 두 개의 역이 만난 환승역이 제가 세어보니까 80개 역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전철 하나, 정거장 한 개 가지고 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다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교통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를 볼 때는 환승역 중심으로 부동산을 좀 가치 상승에 예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승역을 보시면 좀 정확한 아마 부동산 보는 시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뜨는 강북시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 세 축이 또 중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강남권에서는 규제가 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또 강북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플랜 3도심, 7광역 중심의 지역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흥봉 전문가님의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또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